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판결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은 좀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시행된 지 한 1년 넘었는데 이 관련 판례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두 개의 판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사연들, 사건들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예, 요양병원에서 이제 요양병원 중축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네. 이제 그 중축공사를 한 원청 업체가 있고 또 하청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하청 업체에서 이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가 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 5층에 사망했는데 과연 그러면 원청 회사하고 그 원청 대표자, 그다음에 원청 및 그 하청의 현장 관리소장, 그다음에 각각 법인이 어떻게 처벌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우리가 안전 그 근무를 할 때 안전 난간을 이렇게 잘 조치를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전 난간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가지고 사망이 발생했는데요. 그 밖에 작업장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 그 다음에 사전 계획서, 안전을 위한 작업 계획서를 좀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불이행해서 이 복합적으로 해서 5층에서 난간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검찰은 그 원청, 그 다음에 하청 각각 관리자들에 대해서 구형을 했는데요. 우선 원청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에 각각 현장 소장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그다음 원청 안전 관리자에 대해서는 금고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했고 하청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이렇게 구형을 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법원의 최종적인 선고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이 선고가 난 지가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고양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우선 원청의 대표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징역형, 그다음에 집행유예 포함해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각각의 어떻게 선고했는지 살펴보면요.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청 업체 자체에서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요. 그다음에 원청과 하청 현장 소장일 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다음에 원청 안전 관리자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청 법인 그 자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선고한 이유를 법원에 살펴를 보면은 네. 법원은 일단 우선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한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여러 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원청업체 대표, 하청업체 대표, 관리소장, 현장소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각각의 처벌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검사가 구형한 만큼 그만큼 처벌되지 않고 이제 벌금형 수위가 낮아지거나 또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까지 같이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사망한 피해자가 안전난간을 인위적으로 철거했다는 점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하고 같이 또 합의를 한 점을 반영을 해서 전부 다 검사의 구형보다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이 낮아진 사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소 내용보다, 그러니까 구형을 받은 것보다 실제 처벌을 받는 수위는 어쨌든 조금 낮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판결을 역시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번째 판결은 앞서 말씀해주신 판결보다 조금 더 처벌의 수위가 높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예, 두 번째 판결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된 사례인데 전에 방금 전 사례는 그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사례는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거의 4월 26일 날 올해 4월 26일 날 선고됐고 네.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이 판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본 사례는 실제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 사례는 직접적으로 실형까지 선고한 사례입니다. 음. 이 사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장 기인에 이제 보수 작업을 했는데 이 보수 작업을 맡은 또 원청 회사가 있고 이거를 다시 하도급을 해줬습니다. 하도급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보수공사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가 그 보수 수리 업무를 하다가 업무 과정 중에 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원청업체, 그다음에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각각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근데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는 징역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원청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에서 선고를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바로 법정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청업체 회사 그 자체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형까지 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받았냐면은 살펴보면은 그 사업주로서 원청업체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역형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비록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역시 하청업체 대표한테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청업체 대표는 이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모두 세 개 다 인정을 해가지고 실형을 네. 한 거고요. 이 세 개 죄명에 대해서 각각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로 세 가지 죄로 처벌된다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청업체 회사 그 자체는 사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있던 사례하고 좀 다른 게 전에 있던 사례는 유족들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네. 사건도 유족들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 대표한테 실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합의가 되면은 무조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속을 면하는 게 아니라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지금 원청업체 대표회장한테는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서 전과가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그 유사한 같은 제명으로 유사한 제명으로 해서 처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사례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청업체 대표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확실히 이전에 이제 첫 번째 소개해주셨던 판례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판결이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건 모두 14건이라고 합니다. 1심 선고가 난 회사들을 제외하면 12건의 사건이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사건들의 판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실까요? 예, 지금 이렇게 유사하게 지금 2건의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위헌에 대한 위헌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헌의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청 대표 실형을 받은 원청 대표는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승에 항소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법원에 대한 판결이 계속 쌓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14건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위헌 논란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판결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미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이런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이 사실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해서 결국에는 어쨌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산업재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해서 이러한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